자,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구매 대행하러 나온 곳은 광주에 있는 매매 단지입니다. 광주에서 어떤 차를 볼 거냐면 여기 있는 더 뉴 트랙스라는 차량을 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소형 SUV를 출시한 곳이 쉐보레고요. 쉐보레에서 어떤 차량을 출시했냐면 트랙스라는 소형 SUV를 출시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당시에는 좀 말이 많았어요. 신차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차급은 소형이라서 비싸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 뒤에 출시되는 QM3나 아니면 현대기아차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착한 가격대로 뒤에 조금 평가가 달라졌던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2017년 말에 등록된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36,000km 주행했습니다. 사고가 트렁크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1,370만원에 판매됩니다. 이번 트랙스가 신차 금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옵션은 제외하고 하이패스 ECM 눈미러가 포함된 컨비니언스 옵션이 장착됐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거리 위주로 탔던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제가 잠깐 하체를 봤는데 타이어가 지금 36,000km 4년 정도 된 타이어 치고는 이게 출고 타이어가 장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출고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장거리 위주로 이렇게 탔기 때문에 타이어가 많이 닳지 않고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닳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과연 진짜 그럴지 저희 구독자님께 하체 점검 영상을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트랙스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뒷타이어가 지금 앞뒤 타이어 전체적으로 출고 타이어긴 출고 타이어, 컨테이너 타이어가 16인치가 꼽혀 있는데 상태가 한 50%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출고 타이어다 보니까 약간의 잔 크랙 같은 건 있는데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위치 교환을 하시면서 잘 타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보시면 토션빔이 장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 빔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토션빔 체결이 기존 차량들이랑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마 토션빔 자체가 승차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원가는 절감되지만 승차감을 포기한 게 이 토션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싱을 하나 덧대서 승차감을 약간 개선한 것 같아요. 자, 뒤쪽에는 드럼 방식이 아니네요. 디스크 방식이고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쇼가 터진 데 없고요. 밑에 부싱 같은 것도 깨끗합니다. 스프링 상태 괜찮고요. 자, 전반적으로 차량에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볼트류 같은 것도 괜찮고요. 러클도 뭐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자, 연료 탱크에도 연료 누출이 없네요.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차체 바닥 쪽에도 부식 없습니다. 자, 머플러 지나서 앞쪽으로 좀 더 가보면 여기 보면 엔진과 미션이 있습니다. 엔진 미션 괜찮고요. 우선 앞 타이어부터 볼게요. 자, 앞 타이어도 뒷 타이어랑 거의 비슷하게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2017년 초에 만들어진 타이어인데 아마 출고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고할 때 꼽혔고요.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앞뒤 브레이크 라이닝도 거의 출고 때 사용했던 라이닝 같습니다. 링크 하나 찢어져 있고요. 그죠? 링크는 금액이 얼마 안 하고요. 혹시나 소리가 나면 바꾸시면 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고요. 반대쪽 스테빌라이저 링크도 낚싯줄이 걸려 있네요. 자, 이건 나중에 빼드릴게요. 자, 스테빌라이저 링크는 지금 운전석만 교체하면 되는데 교체할 때 양쪽 다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하거든요. 소리 나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엔진 보시면 엔진 로칸 카바나 아니면 헤드 쪽에도 누이 없고요. 자, 엔진의 프론트 케이스도 양호합니다. 자, 왜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엔진 오일에 자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조인트 괜찮고요. 반대쪽 조인트도 양호합니다. 자, 미션 오일팬에 누이 없고요. 엔진 오일팬도 누이 없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께서 봐달라 했던 게 부동의 누유인데요. 이 차량 부동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 흘러내렸던 흔적도 없고요. 앞에 라지에이터에도 터진 흔적 없습니다. 그 안쪽에 부동의 파이프도 마찬가지 부동액이 흘러내렸던 자국은 없네요. 자, 트랙스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의 누유겠죠. 아까 하체 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로칸 카바나 아니면 프론트 케이스
또는 헤드 쪽에서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헤드 쪽에 누유가 있으면 이 차는 보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먼저 확인해 본 결과 누유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이게 코일입니다. 코일이 지금 일렬로 쭉 돼 있죠. 보통 차량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4개의 코일이 박히는데, 쉐보레 차량들은 이렇게 코일이 한 묶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한 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정비성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용이해서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일 나가면 좀 비싼 정비비용이 든다는 게 이 쉐보레 차량의 특징이고요. 근데 잘 나가진 않아요. 코일이 나가게 되면 엔진 부조나 엔진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납니다. 경고등도 띄우죠. 자, 브레이크 오일은 아까 브레이크 상태가 괜찮았고요. 브레이크 오일 양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이어가 다 되면 그때 한 번 더 체크만 받으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 양은 충분합니다. 엔진 오일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구독자님께서 이제 부동액을 좀 많이 봐달라 했는데, 부동액 호수가 이제 잘 터지죠. 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에서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지금 부동액이 나가는 파이프나 아니면 엔진 쪽으로 들어오는 호수 쪽, 또는 그 옆에 라지에이터로 들어가는 호수 쪽, 요런 데도 지금 부동액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아래쪽에는 하부 호수가 있는데, 하부 호수 쪽도 괜찮고요. 아까 하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촉매 쪽 밑으로 들어가는 터보 쪽에 들어가는 부동액의 호수나 파이프도 누유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부동액 양만 봐도 충분했고, 각종 파이프나 호수에도 부동액 누유는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나머지 소모품 상태는 미션 오일 우선 10만 킬로 때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는 2017년 9월 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출고 배터리인데 이제 4년 정도 탄 배터리라서 방전 한번 되면 교체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3만 킬로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자, 나머지 상태는 괜찮고요. 엔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운전도 해봤는데요. 하체 쪽에 소리 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네, 그렇습니다. 1.4 터보라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1400cc의 터보를 달아서 출력을 좀 높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운전 중이나 아니면 지금 공회전 중에는 차량 떨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나중에 되면 엔진 소리가 약간 더 올라오고 차량의 떨림도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아직 주행거리랑 연식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태 같고요. 이제 외관 상태랑 실내 옵션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트랙스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도뉴 트랙스고요. 2016년 말부터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가 됐습니다.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테일램프나 실내 디자인도 모두 바뀌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트랙스 전문 리뷰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 영상에 트랙스 차량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구매 대행을 나왔으니까 손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실제 모습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 상태는 장기스는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돌방이나 이런 건 있는데, 생활 기스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차량의 장기스는 또 어두운 색 차량이라서 잘 보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색 현상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색상이 좀 다르다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 차량은 트렁크 단순 교환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 교체가 됐는데 좀 놀라운 게 트렁크 마감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순정 마감재는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실리콘 상태도 그렇고요. 수리한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트렁크 뿐만 아니라 교체는 안 됐지만 도색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 휀다에 도색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이 끝부분이 반짝반짝하게 도색이 들어갔고요. 도색이 안 된 부분은 이렇게 광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렁크를 수리하면서 이 운전석 뒷텐다도 같이 도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안쪽까지 확인해 보니까 안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뼈대도 다친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도색 하나 들어갔고 트렁크는 교체가 됐다. 근데 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아마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를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진짜 1급 정비인데 정말 잘하는 데서 교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교체가 돼 있습니다. BMW인 줄 알았어요. BMW는 진짜 깔끔하게 수리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수리가 잘 돼 있냐면 뒤에서 박았잖아요. 그럼 자기 잘못이 아니면 뒤에서 100% 잘못이기 때문에 진짜 수리 잘하는 서비스 센터나 1급 정비소를 찾았을 겁니다. 야매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트렁크 수리가 됐다면 아마 뒷범퍼도 교체가 돼 있을 건데, 아까 하체 확인했을 때 뼈대 부분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괜찮고요. 휠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상태 깨끗하고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LT 디럭스 등급이고요. 전동 접이 미러랑 조절 미러 되어 있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괜찮은데
아마 레자 가죽인 것 같죠. 천공 타입은 아니고 일반 가죽 시트입니다. 자, 버튼 시동 스타트 있죠. 굉장히 알뜰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가 36,974km, 37,000km 다 돼가는 주행거리고요.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스티어링 가죽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실내 마감재 자체가 좀 깨끗합니다. 가장 더러운 부분이 이 부분, 이런 기스 같은 게 있는 게 가장 더러운 부분이고, 지금 가죽 상태나 아니면 마감재 상태, 뭐 이런 것도 깨끗합니다. 좋네요. 자, 마이링크가 장착된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이링크는 이렇게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이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연결해서 내비를 띄우고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링크 잘 선택 안 하시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좋고요. 트랙스의 가장 높은 LTZ 등급에도 수동 에어컨이 장착됩니다. 그래서 1, 2, 3단 조절하는 거고요. 열선 시트 작동 좋습니다. 이게 단수 조절은 안 돼도 작동만 되면 관계없거든요. 자, 그 아래쪽에는 USB랑 억스잭이 있고 12V 아울렛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2개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 ECM 눈미러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뒤쪽 가볼게요. 자, 뒤쪽에 가죽 시트도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혼자 타신 것 같아요. 뭐 크게 누굴 태워서 다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흔적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애들이 있는 아빠는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반짝반짝 빛나고 좀 말라 비틀어진 게 아마 슬라임인 것 같습니다.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이거 떨어뜨렸는데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떼지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아마, 근데 애들 차 치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탔네요. 자, 트랙스에는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래쪽에 보시면 송풍구는 마련되어 있죠. 이게 에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V 아울렛이 아니네요. 220V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용량 150W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 센터 콘솔은 없는 타입이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청고가 높은 차량이고요. 좌우 간격은 좀 좁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까지 다 봤는데, 뭐 누군가가 봐도 이 차량 깔끔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4년 정도 타시고 36,000km 주행하셨습니다. 근데 실내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또 특히 이 차량에는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듀얼 에어백 이런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 아닙니다. LT 디럭스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옵션들, 편의상 옵션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다. 이 차량의 장점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매 대행 의뢰주신 더 뉴 트랙스 하체 점검과 실내의 상태, 또 전반적인 시운전을 통해서 상태 확인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차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입하셔서 큰 돈이 들어갈 차량도 아니고요. 잘만 관리하신다 하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타더라도 소모품 교환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쉐보레 차량이나 아니면 트랙스에 고질병인 냉각수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하게 봤는데, 다행히 이번 차량에는 냉각수 누유가 없었고요. 부식이 있다거나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그런 차량도 아닙니다. 뒤쪽에 사고 부위도 확인해 보니까 수리도 잘 받았던 것 같고, 관련된 운전석 디텐더만 같이 도색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게 뭐 크게 찌그러져서 수리가 안 됐다거나 하체 쪽으로 같이 먹었다거나 뭐 그런 차량은 아니라서 안심하고 타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차파한 세부장의 구매 대행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광주에서 다시 대구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구에는 올류 K7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서울에 있는 구독자님께서 진짜 차량을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요거 끝나면 이제 대구로 넘어가서 다른 차량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구매 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진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제가 멀리 여기저기 다니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대행이 안 들어올까,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처럼 꼼꼼하게 확인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